미국이 방위비 분담 협상을 앞두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미국 국민들도 아는 일입니다.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또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오던 그 방식을 바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지금 한국에서는 평택의 미군 기지를 수십조 원을 들여서 건설하고 또 미군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일각에서는 미군이 28,000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 24,000명 수준으로 줄었다는 얘기까지 있고 보면은 오히려 미국에게 한국 쪽에서 비용 부담을 줄여야 된다고 요구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합리적인 접근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선 대표님과 또 원내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최근 모습은 국민들 눈에나 또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눈에도 매우 불안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패스트트랙 조사에 관한 불합리성, 억지 이런 것들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는 말, 모두 책임지겠다는 말은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를 달래기용으로 말하는 정치적 수사라는 것을 조사 대상 국회의원들 또 국민들 모두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마치 법 위에 앉아서 법을 마음대로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말들을 하는데요. 아까 대표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남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는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건 또 하나의 범법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법을 무시하지 마시고 보통 국민들처럼 공정하게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고 상식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패스트트랙에 오른 정치개혁법의 통과를 놓고 불안해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보수 통합을 얘기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뺀 이른바 보수 세력들은 그 통합에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정치적 변수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명령한 정치개혁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통합 시도다 하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입니다. 명분이 없는 보수 통합은 점점 설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통합 시도는 그런 면에서 정치 퇴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은 건강한 소비 활동입니다. 이를 두고 야당이 재정 위기론을 조장하면서 정치 공세를 펴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4가지 정도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IMF 트라우마를 자극해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타격을 주고 실패하게 만들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욱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로지 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로 몰아넣겠다는 그런 의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채무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문제라면 지나친 공포심은 더 심각하게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대표님도 여러 가지 지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나 무디스에 보면 AA로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가 발표한 정부 신뢰도도 22위로 일본, 미국, 프랑스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대외 건전성, 재정 건전성, 또 통화 안정성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우리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의 부도 보험료인데요. 이것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부도 위험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외환 보유액은 4,063억 달러로 역시 역대 최고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집권 때 IMF 사태로 국민들과 기업에게 큰 고통을 안겼던 그런 정당이 그때의 트라우마를 악용해서 또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몰염찬 행태입니다.
두 번째는 참여정부 시절에 소위 재미를 봤던 국가부채 프레임으로 경제 위기론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뜻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얼토당토 않는 주장에 국민들은 결코 후회되지 않을 것입니다. IMF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재정 여력이 있는 나라가 국가 채무를 줄이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경제가 가진 충분한 여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써야 할 때입니다. 셋째는 국민이 선택한 포용성장의 방향을 좌절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재정 건전화란 말은 긴축재정의 다른 말이고 이것은 양극화의 고통과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정부는 손을 떼라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고령화가 심각하니까 더 심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쓰기 위해서 지금 돈을 쓰지 말자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보다 더 심각해지면 돈을 쓰자 하는 얘기는 그건 3살 먹은 어린아이에게도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더 심각해지기 전에 방비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겁니다. OECD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국가 채무를 단기적으로는 다소 증가시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도움이 돼서 더 낮아지게 한다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정위기론, 마지막인데요. 재정위기론을 경제 실패론으로 둔갑시켜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또 국민이 명령한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을 가로막으려 하는 그런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짧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드루킹 특검이 항소심 공판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구형량을 늘려서 6년을 구형했습니다. 해결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그런 대목인데요. 특검은 혐의의 유무, 혐의의 경중을 말하면 되는 것이지 신문사 논설위원회 사설이나 정당 대변인의 논평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과연 특검이 할 자세인지, 그런 말을 거리낌 없이 특검이 한다는 것이 이게 온당한 것인지, 특검이 정치 일정을 고려해서 구형을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어디 법전에 나와 있는지, 스스로 정치의 틀 속에 있음을 고백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토론